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드가 아직 제가 이거 해보니까 좀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 매수와 관련된 올바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바드를 활용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백테스팅을 하기가 어렵죠. 백테스팅 하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AI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테스팅을 간단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매매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교정이 안 되고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매매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매매 방법, 확률이 높은 것을 위해서는 이제 요 영상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드 질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엑셀에다가 캡처해서 집어넣고 바드는 bard.google.com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을 잘 입력하시면 답변을 해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52주 신저가,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저가, 이게 이제 맞는 투자 전략이냐, 차트가 바짝 서 있는데 52주 신고가 찍었다고 따라 사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드가 해준 거로 결론은 52주 신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더 상승하더냐, 한 3개월에서 3.6개월 더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딱 찍는 순간 3개월에서 3.6개월, 4개월 정도 더 상승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거꾸로 52주 신고가가 찍은 거는 4개월 추가로 상승한 경우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52주 신고가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52주 신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더 상승하니? 그러니까 10% 정도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르게 이제 막 질문 넣고 하면은 한 20%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한 10%에서 만 20%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신고가가 찍으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닐 건데, 이 성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봤을 때 6대 4다. 한 60%는 상승하더라.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는 어떠냐? 역사적 신고가는 한 4개월 정도 달리더라.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찍은 것도 4개월 이상 추가로 상승한 것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얼마나 상승하니? 라고 했더니 한 20% 정도 상승하더라. 옛날에 장 좋을 때는 막 25% 정도도 상승하고 막 이런다. 또는 한 30%도 상승하고 이런다. 그래서 요즘은 장이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역사적 신고가 찍으면은 한 4달 동안 추가로 한 30%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가 발생한 기업은 그 상승과 하락 비율이 한 6대 4더라.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52주 신저가를 물어봤어요. 52주 신저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싸다고. 그런데 일단 확률상 52주 신저가가 찍으면 평균적으로 한 10달을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주 신저가 찍고 나서 평균적인 하락 비율이 상승을 반전하는 게 한 10%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한 10% 정도 추가로 하락하더라. 52주 신저가 찍으면. 근데 역사적 신저가 찍으면 어떻게 되냐? 20% 떨어지더라. 그리고 60%가 하락하더라. 완전 반대죠, 신고가랑. 그래서 역사적 신저가나 이렇게 신저가 종목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주문 넣어야 되는데 주문 넣을 때 나는 지정가로 주문을 넣는데 얼마에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슷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엑셀로 만들어 보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 장 전에 이제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보통 당일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어제 이제 한 10,000원에 이제 끝났는데 오늘 이제 최저가가 10,000원에서 한 2% 정도 떨어지는 가격. 그럼 이제 한 200원 빠져가지고 9,800원이 당일 저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상승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추려요. A 조건, B 조건, C 조건, G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 타점을 이제 잡아가지고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는데,
그 자동으로 주문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주문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의 주문 넣으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체결을 우선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5%. 왜냐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2.3%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 마이너스 한 1.5%의 주문을 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살 건데 이 주식을 주문을 넣을 때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가격에다가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가가 갭으로 떠서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시가가 갭으로 떠가지고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당일 저가는 얼마나 갭으로 떴는 경우에 10,000원이었던 종목이 11,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나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어야 싼 가격, 그날의 싼 가격에 체결이 될까? 이게 저는 이제 한 마이너스 1.5% 동일하다 보거든요. 이것도 당일 시가가 갭으로 떴을 때 그날의 저가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괴리가 마이너스 한 1.9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에 주문 넣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시가가 갭으로 떠가지고 주문이 체결이 안 됐네? 그럼 주문을 바로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 변경한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아래에다가 주문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결되면 땡큐고 만약에 체결이 안 되고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다음날 또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주문을 넣거나 또 체결이 안 되면 시가 대비 마이너스 1.5%를 주문을 넣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데 종가 배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가 배팅을 하기 전에 자 우선 여기 당일 시가와 저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주식을 사서 오후에 저녁 장 마감할 때 주식을 팔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시가가 갭으로 뜨기 때문에 0.07 정도 괴리가 생긴다. 근데 종가의 주식을 사면은 아침에 시가의 주식을 팔면 0.15% 정도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세금 고려 안 한 거예요. 세금 고려하면 이거 적자입니다. 근데 자 이런 거죠. 시가가 갭으로 떠서 체결이 안 됐어요. 아침에 동시효과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주문 넣었더니 체결이 안 되고 시가 대비해서 서두를 바꿔가지고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에다가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짧은 아래 꼬리 달고 바로 말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종가에다가 주식을 살려면 전일 종가, 그러니까 종가에 0%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동시효과에 주문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시가가 갭으로 또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는 추가로 그 다음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상승하는 경우 종목이 이제 동시효과 장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종가 배팅을 해도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오늘 분할 매수를 하고 싶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분할 매수하고 싶으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주문 넣고 당일 시가 보고 시가 대비 마이너스 1.5%에다가 또 주문 넣고 그 다음에 오늘 0% 이상으로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동시효과에 주문 넣고 이렇게 3번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래서 당일 고가에 체결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 고가와 전일 종가 대비 평균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 평균적인 차이가 한 1% 정도, 1%.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주문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 높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시가가 또 갭으로 떠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아마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예요. 시가가 갭으로 뜨는 경우에는 플러스 한 1% 정도 이렇게 이제 높게 주문 넣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당일 이거를 시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 시가와 당일 고가의 평균적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최근
3년간 전 종목을 대상으로 시가와 당일 시가와 당일 고가의 평균적인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한 2% 정도. 그러자 시가가 갭으로 뜨게 되면 한 2% 정도 높게 주문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매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에 그 대부분의 이제 퀀트 전략들은 매도하는 경우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1%에 자동으로 주문 내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체결이 안 되면 시가가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시가가 예를 들어 뭐 한 5% 떨어졌다. 그럼 5% 떨어졌으면 그 5보다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한 2% 더 높게 매도 주문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올 때 아래 꼬리 달 때 체결되고 이제 말아버리게. 또는 이제 시가가 갭으로 뜰 것 같다. 그러면은 시가가 갭으로 뜰 것 같으면은 얼른 이제 동시효과 매도 주문을 취소하고, 예를 들어 11,000원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한 2% 정도 높게 이제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체결되면 뭐 난 땡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요거부터 역사적 신고가나 이런 것들 중요한데, 역사적이나 52주 신고가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신고가가 진행으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수출 데이터가 좋아져가지고 수출 데이터가 신고가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이 신고가가 의미 있는 신고가다고 생각이 들고 산다. 또는 수주잔고가 굉장히 좋아졌다.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역사적으로 수주잔고가 이렇게 최대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신고가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본다. 또는 이제 이 회사와 유사한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최근 주가가 엄청 좋더라. 그러면 이 기업, 내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도 신고가가 나면은 한 볼만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났다. 그럼 볼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주식 매수는 하루에 2번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은 3번까지 하는 거죠. 3번으로 하죠. 당일 주문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나 또는 마이너스 1.5% 낮게 주문하는 거죠. 주문을 할 때 이걸 습관 들여야 되는데, 시가의 시장가를 사거나 아니 장중에 시장가를 사거나 장중에 높은 가격에 사면은 이게 그 중간에 이제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침에 오늘 주식 샀는데 주식 사자마자 물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싸게 주문하는데, 이게 시가가 갭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는 당일 시가보다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낮게 또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 것도. 그러면 주식이 0% 이상 올랐다라고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종가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매도는 뭘까요? 주식 매도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높게 매도 주문을 거는 게 좋은데, 시가가 갭으로 뜨면 시가 갭으로 뜰 것 같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시가 대비 1.5%에서 2% 높은 가격에 매도를 건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겠죠. 시가가 갭으로 급락 경우 시장가로 그거 따라 팔면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시가가 갭으로 급락하는 경우 급락으로 시작한 시가, 그 시가 대비해서 2% 비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나 또는 마이너스 3.5%에다가 매도 주문을 거세요. 거는 게 맞다.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통계, 이게 3년만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를 할 때는 전날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에서 마이너스 1.5%, 시가가 갭으로 뜨면은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만약에 체결이 둘 다 안 되면 그냥 종가 배팅 해야겠네. 0%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다. 그럼 그 다음날 하라. 그 다음날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할 때는 그날 이제 뭐 10,000원에 11,000원이었던 주식이 10,000원에 끝났는데 많이 빠졌네. 좀 사볼까? 라고 하면은 10,000원에 빠질 때 사지 말고, 왜냐면 주식이 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전날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에 체결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가가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면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1% 비싸게 파는 게 합리적인데, 횡보하는 경우에. 근데 시가가 갭으로 뜨게 되면 한 2% 정도 비싸게 넣어봐라. 1.5%, 2% 정도 비싸게 넣으면 좀 더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비싼 가격에. 만약에 시가가 내가 갭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마이너스 한 10% 찍었네.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 팔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한 8%에다가 주문을 넣어봐라. 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나 마이너스 8.5%, 한 2%나 1.5% 비싸게 매도 주문을 걸면 그래도 체결도 되고 확률도 높다. 이 이야기를 바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걸 통해서 아침에 주식 사가지고 장 마감할 때 주식을 팔려고 하는 단타가 효과가 없다. 통계상으로 효과가 없고, 중간에 이제 그 유동성이 항상 좋은 뭐 9시 반에는 팔아야 되고 뭐 10시에는 팔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피곤한데, 그렇게 말고 내가 주식을 좀 장기 투자하고 주식을 좀 한 두세 달 끌고 가고 싶으면, 내가 생각하는 주식을 샀을 때 바로 물리지 않으려면 한 1.5% 싸게 사는 게 맞다. 전일 종가나 당일 시가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시가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가격, 종가라고 하는 거는 끝난 가격, 전일 종가는 전날 끝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제일 많이 빠졌던 가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고가는 그날 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주식은 따라 붙는 게 맞고, 보통 한 4개월 올라가더라. 그러면 신고가는 기업이 4개월 정도 상승하면 사지 마라. 그거는 단기 고점일 수 있다. 3, 4개월 정도 올라간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은 내가 아침에 막 허겁지겁 사는 습관들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